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세우다의 조영달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20세기 들어 지구는 기온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지역에 따라 강수량이 늘거나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평균 기온이 8, 90년 전에 비해 1.5도 정도가 상승하고 연평균 강수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1980년 이후에 기온 상승폭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의 평균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최근엔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기후 이상 현상이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교육대학교 신동훈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신동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기후변화 또는 기후변화 교육 또는 기후위기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반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구가 이대로 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역대급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면적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가 다 불에 탔습니다. 또는 남미에로 가면 폭설이 내렸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사탕수수라든지 커피 이러한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온이 올라가서 대구 경북 지방의 제일 유명한 과일이 사과였는데 지금은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추운 지역으로 포천, 양구까지 지금 사과를 재배하고 있고요. 원래 감귤은 제주에서만 재배되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전라북도 김제 정도까지 올라와서 재배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세계의 평균 기온이 한 0.14도 정도 증가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기온은 한 0.5도씨 정도나 증가를 해서 그 기온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고 이 데이터는 2006년도까지만 데이터인데 최근의 데이터에 의하자면 약 1도 이상 지구 기온이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더 올라간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기도 하지만 또는 겨울에는 오렌지의 고르름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이상기후 현상이 생기고 북극해에는 해빙의 면적과 두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고 두께도 얇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알프스 산맥에 있는 빙하는 점점점 녹아서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1월달 겨울인데도 해수욕이 가능할 정도로 따뜻해지고 있고 인도는 추위로 160여 명이 사망하고 인도네시아는 또 대홍수로 50여 명이 사망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다 위기 지구에서 기후변화로 생긴 원인들입니다. 기후변화로 생긴 결과들이죠.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구의 온도는 왜 상승하느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구가 1880년도부터 지구 평균 기온을 쭉 보면 약 한 13.8도에서 14.8도 약 한 1도 정도 올라가는 사이에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도 그와 맞추어서 굉장히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가스의 증가 때문이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더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편적인 예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가 따뜻해지면 서기 한 2050년 정도가 되면 해수면이 약 한 91.4cm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91.4cm면 거의 1m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뉴욕, 뉴올리언스, 마이애미 다 침수됩니다. 영국의 런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물의 도시라고도 하죠. 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호주 시드니, 중국 상하이, 우리나라 부산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손을 놓고 있으면 결국 다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온갖 바이러스나 이런 재난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의 시작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를 파리 기후변화협정이라고 하는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2015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21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부터 노력을 해서 지구 평균 온도를 2도씨 높이는 것이 아니라 1.5도씨 이하로, 이것도 굉장히 완화된 거죠. 2도씨에서 제로가 아니라 0.5도 정도만 내리는 걸로 해서 우리 인류가 노력한다라고 협정을 맺은 겁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2021년도부터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협정에 따르자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이다 이런 선언들을 대통령도 하고 환경부나 교육부 등에서도 이 2050 탄소 중립의 필요성 등을 지금 여러 가지로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만약에 2도씨 정도만 상승하게 되면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이 됩니다. 인류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상승 온도를 1.5도씨로 0.5도씨 정도로 낮추기만 하더라도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건강, 식량 안보,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대폭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우리 인류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의 순 배출량을 제로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2050 탄소 중립 운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뭘까요? 기후변화는 한 나라에 관계되는 문제만이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의 공통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기후변화에 대한 또는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이 전 세계적 시민교육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기후변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낙제점입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올 하반기부터 공립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1년에 33시간씩 기후변화 수업을 필수로 듣도록 법을 바꾸었고요. 멕시코에서는 올 봄에 자연 존중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기본적으로 놓고 기후변화 교육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입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도 모든 학교에 기후변화 교육 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도 주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미시간주 같은 데에서는 기후변화 교육법을 발의를 해서 연간 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기후변화 교육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좀 독특하죠. 대학 졸업 전까지 나무를 10그루 이상 심는 것을 이제 의무화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변화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는 재작년에 툰베리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미래 세대의 주역들이 이러한 어떤 불평등, 기후변화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기후변화 행동이라는 데서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속 운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후변화 운동은 기후변화 교육은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국내 어떤 환경교육의 상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5,226개 학교 중에서 약 한 1,077학교가 환경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률이 한 20.6%가 되는데 2018년도 오면 8.4%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경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아예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또 선택한 470학교에서도 환경교육 또는 기후변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전공 교사들이 이런 환경교육이나 기후변화 교육을 맡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전국 시도 교육감님들하고 또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이라는 모여서 올 초에 앞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에서 기후변화를 통한 또는 생태 변환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의무화 부분도 최근에 통과돼서 국가와 지방자치제가 이 환경교육을 그 안에 기후변화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책무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교육진흥법이 있었는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환경교육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 제도를 만들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나 교육부 중심으로 어떤 큰 틀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9월 13일 날 학교 환경교육 강화 추진 선언이라고 해서 환경부 중심으로 해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앞으로 기후변화 상황에 대비해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선언을 추진하고 MOU도 맺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 이러한 기후변화 교육 선언적인 것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이 있어도 또 아무리 선언을 해도 학교 현장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환경교육이어야 됩니다. 미래 세대 청소년들이 환경교육 또는 기후변화 교육의 실천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는 환경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교육의 객체가 돼서는 안 되고 주체가 돼서 자신들이 살아갈 현재 미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사회 경제 발전의 맥락들 속에서 기업과 또 기성세대가 이러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환경 관련 정책 수립을 할 때나 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청소년과 미래 세대의 당사자죠. 또는 청소년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환경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관심과 연계된 환경위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로와 연계된 환경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와 기업 또는 사회 내에서 연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개 학교에서 교육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또 사회에 나가면 그건 또 별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있는 또는 기업과 긴밀하게 연계를 맺으면서 어떤 환경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든지 또는 창업 동아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보다 좀 적극적인 연계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과 선호를 기후 위기 극복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에듀테크 산업이나 혁신테크 산업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내용의 의무 이수제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의 어떤 내용과 체계가 지금은 현재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도 이걸 제대로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중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접목시키고,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러한 것들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연구를 해서 창체활동 및 교과 내용과 연계해서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 교사의 기후변화 교육의 교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기후변화 교육이라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만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과목을 설사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서 이 기후변화가 특정 교과에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 교사가 기후변화에 대한 소양을 기르고 또 기후변화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기후변화 감수성 증진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교육과정이 아닌 곳에서 학교의 문화 속에서도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또래 집단 내에서 이 기후변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 학생 대표 제도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학교 내에서 기후변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화를 조성해서 각종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인증제라든지 또는 생태적인 어떤 다양성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또는 뭐 그와 관련된 캠페인 문화 같은 걸 보고를 해서 기후 변화 또는 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 내에서 학급 내에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기후 변화 현황과 거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신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기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현재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장래를 생각하면 이제 교육과정 개편 논의가 사실은 이제 2022년도 있고 또 새로운 교육과정도 맞습니다. 들어서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이제 현재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든지 말씀하신 기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교육과정에 기후교육을 포함시키고 체계를 잡아야 할지 좀 그런 데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2022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서 지금 각 교과별로 또 각 단위별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물교육 전공이다 보니까 과학교육에서 특히 제가 교대 교수다 보니까 초등과학에서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되냐 또는 어떤 부분은 넣어야 되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은 또 빼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논의가 있고요. 기후변화 교육만 딱 말씀드리자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기후변화 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만들어지면 제일 좋은데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과목이 하나 만들어지면 가르칠 때 교사를 또 양성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교대 교육 과정이나 또는 중등도 많은 변화가 필요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먼저 이 기존에 있는 지금 교육과정 개편 논의에서는 계속 내용을 축소해 나가고 과목을 조금 이제 더 없애자, 통합하자 그렇죠. 이런 기본 방향인데 새로운 어떤 교과목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지 않느냐. 초등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후변화 교육이 윤리, 뭐 생활과학, 과학, 사회 이런 과목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중등 7학년, 8학년, 9학년은 거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중등은 이제 환경 과목도 없고 뭐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초등에서는 상황을 보면 주로 4개의 교과목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주로 과학하고 사회 과목에서 주로 그 기후변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발표하신 것에 따르면 2007년에는 환경교육 선택이 이제 20% 정도 약 됐고 20%였죠. 아까 이제 18년 통계, 2018년 통계는 오히려 8% 정도로 줄어들어서 제 생각에 이게 늘어도 정말 맞습니다. 그런 판에 줄어들었으니까 그 내용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네, 이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학 입시이다 보니 이게 수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 환경 과목을 선택을 하질 않고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도 이 과목이 개설이 안 되고 그 개설이 안 되니까 또 환경교사를 새로 또 교육청단에서는 뽑기도 좀 애매하고 최근에 뭐 새롭게 그동안 쭉 못 뽑다가 최근에 뭐 한두 명을 뽑았다고 해서 환경교육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으면 이 기후변화 교육을 중고등 과정에서 학교에서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들의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과목들이 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과학 과목과 사회 그리고 도덕 과목에서 이제 주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본인의 어떤 역량에 맞추어서 이 기후변화 내용이나 또 뭐 생태계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특정 기후변화라고 하는 교과목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기후변화 교육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적어도 플랜 뭐 1에서는 이런 정도의 수준과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하고 중등에서는 이런 정도로 하고 뭐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잡혀져 있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뭐 그 윤리든 사회든 과학 과목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분배가 돼서 잘 가르칠 수 있는 토대가 있고 학교에서는 또 창체 활동이라는 좀 자율스러운 활동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혹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한 것 연구도 하고 또 교재도 개발하고 또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지원도 하고 이 등등의 역할을 할 그런 어떤 뭐 이 공적인 단체나 정부가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까?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환경부에서 아마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가환경교육 정확한 명칭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걸 지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런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환경부이다 보니까 또 교육은 교육부에서 또 아시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연계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 교사 모임 이런 데서는 주기적으로 지금 이 기후 변화에 관해서 세미나도 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학교에 공유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좀 체계적으로 공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신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좀 도와도 주시고 해서 정부나 이런 그런 일을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맞습니다. 기관이나 주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이 질문은 이게 왜 그러면 이 우리 지구 교육 변화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반영도 되질 않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뭐 어려움의 이야기, 개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이 기후 변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이제 교육 과정이나 이런 데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기존의
꽉 짜져 있는 이미 있는 커리큘럼들이 있으니까 예. 그 중에서 뭔가를 변화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교과에서 어느 정도 축소를 하거나 양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예.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또 환경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음에도 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이게 대학 입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 전반적인 문화하고 예, 학교의 예. 어떤 그런 문화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쉽지 않죠. 그렇죠. 정말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민간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후 변화에 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예. 또 학교 현장에서도 일부 이제 뜻있는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자발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 환경 위기라든지 기후 변화 위기 지금 사실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는 지금 아주 단기적인 겁니다. 지금 어떻게 저희가 백신 맞고 어떻게 해서 하면 처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기후 변화는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게 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예. 좀 이 기후 변화 교육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지구기 변화를 바라보자는 말씀은 제겐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혹시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거나 이건 원체 중요한 문제라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말을 들으면 전 지구적인 상황이니까 나 개인적으로는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사실 코로나는 저하고 매우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동의할 수도 있고 느낄 수가 있는데 기후 변화는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 사실은 지금도 조금씩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미 늦는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특히 우리 세대는 어떻게 그냥 지구라는 그 유산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은 쓸 수 있는 지구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환경운동, 뭐 쓰레기 버리지 않고 플라스틱 버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기업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하고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그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뤄온 주제 범위에서 보면 가장 대상 영역이 넓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네. 그걸 다루었습니다만은 실제로 해주신 말씀을 보면서는 저로서는 아주 정말 우리에게 그대로 와닿아 있는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